네, 다음으로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약학대학 안나 쉰데만 교수님이 합성 HDL 치료제 및 약물 전달체의 임상 중계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나 쉰데만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라이델에도 감사드리고 YTN 사이언스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심포지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창의적인 그런 연구자들을 만나고 또 보건에 또 장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합성 HDL 치료제 및 약물 전달체의 임상 중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시험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발표에 앞선 안내사항이고요. 앞서 리하트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DL은 위험 인자이고 HDL은 긍정적인 인자입니다. 심장 질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프레이밍엄 심장질환 연구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오래전에 있었던 연구이죠. 50세에서 70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관상동맥 질환 위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HDL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른 위험도의 차이를 보았는데요.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LDL이 낮을수록 심장병의 위험이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HDL의 수치가 낮아도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LDL이 낮고 HDL이 높을수록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 부분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양한 지단백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 저는 설명했는데요. 두 종류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아포B가 있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는 아포A1 지단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단백이 없이는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포B는 콜레스테롤을 조직으로 전달을 합니다. 이 경우에 플라그가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플라그는 소입자인 HDL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좋은 약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조정할 수 있는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스타틴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만 소분자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진하는 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폴리코사놀에서 추출된 그런 약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동맥의 모습을 보는데요. HDL은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스타틴이라고 하는 LDL 저하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스타틴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용량에 따라서 LDL을 줄임으로써 주요 심장 사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에서 39% 정도 이 위험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까만색을 보시면 여전히 이러한 그 심장 질환 사건을 막지 못한 비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HDL 레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HDL은 무엇일까요? HDL은 작은 나노 입자입니다. 매일 여러분은 HDL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포 단백이 있는데요. 이 나노 입자, HDL의 나노 입자는 직경이 8에서 10나노미터, 두께가 4나노미터입니다. 이 이줄 지짐층을 아포지 단백 A1이 감싸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단백질 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평생에 걸쳐서 많은 HDL을 생성했죠. A4G, A1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에스페리온 테라피틱스에서 2000에서 2005년 사이에 일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2kg의 ETC216 그리고 10kg의 ETC641을 생성해냈습니다. 2006년도에 2011년도 사이에는 크레니스에서 저는 근무했는데요. 거기에서 저는 프로틴, HDL 프로틴 5kg을 만들어냈습니다. 50kg 체중이 나가는 성인 50세가 있다라고 하면 하루에 몸무게 1kg당 13mg의 HDL을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생에 걸쳐서 12,500kg의 HDL을 생성해낸 셈입니다. 이러한 HDL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그런 투자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몸속에서 생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촉진해낼 수 있는 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HDL이 중요할까요? 쉬운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지단백을 보시면 다양한 입자들이 저희 몸에 있는데요.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엑소좀, LDL, HDL 있습니다. 그래서 LDL, 저밀도 같은 경우에는 20나노미터고요. 고밀도 지단백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0나노미터죠. HDL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분과 지질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해가 될 수 있겠죠. 표면적이 넓을수록 많은 접촉 면적이 높아지니까 더욱 좋아지겠죠.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DL의 작은 입자들이 많은 그런 지질과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DL은 소수성 물질을 청소하고 운반하는 운반체입니다. 담즙, 호르몬, 리소스핑고 지질, 카로티노이드 등 다양한 지질과 결합함으로써 이들을 조직에서 또는 혈액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HDL의 실제 모습을 보면 이런 작은 트랙에 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리콤비넨 HDL을 만들어낸, 재조합 HDL을 만들어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도 HDL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입자의 HDL을 저희 몸에서 만들어내고 있죠.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HDL은 대식사포로부터 다양한 그런 콜레스테롤을 배출을 하고 제거를 합니다. 기업들은 이런 HDL 입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입을 해서 이 HDL의 효과와 같은 효과를 보려고 한 것이죠. 에스페리온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아주 소제약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약품이 바로 아포 A1 밀라노 변형 제제입니다. 이 아포 A1
A1은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복잡한 단백질이 아닙니다. 이 ApoA1은 24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poA1 밀라노라고 하는 변형은 단일 아미노산 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단백질을 만들 때 이러한 리스크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리피드를 결합을 하는 그런 결합함으로써 정상적인 HDL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POPC와 SM을 선택을 해서 이 OA라고 하는 ApoA1 모방 펩타이드와 결합을 해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G에서 실험을 한 것이고요. 이러한 입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포뮬레이션을 선택을 해서 약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효능을 높일 수 있는데 최대 킬로그램당 2.5mg의 그 투약에서 효능을 보였고 최소 2.5mg만 투입을 해도 효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몸무게 키로당 60mg을 투입을 해도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전 단계, 전임상 단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GMP HDL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 세레네스에서 이 cGMP HDL을 만들곤 했는데요. 이것을 만들고 나면 굉장히 작은 그런 입자가 만들어지고 또 순도를 가지도록 저희가 동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물질을 만들어서 인체 실험을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최소 용량으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용량을 높여가면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것을 실험을 했는데 인체 몸무게 킬로그램당 최대 45mg까지 투입했을 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합 그 HDL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ETC216에 대한 개념 증명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HDL 약제를 넣음으로써 플러그를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7명의 환자를 위약군, 그리고 시험약 저용량 투입군, 그리고 고용량 투약군으로 1대 2대 2 비율로 무작위 배정을 했습니다. 5주간 주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5번 투약을 한 거죠. 매주 투약을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그 결과를 보시면 환자가 이러한 HDL 시험약을 투약하기 전 사진과 그 이후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5회 시험약 투약 전과 그 이후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병변이 크면 클수록 그 효과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한 큰 발표였는데요. 그래서 한 1개월 동안 HDL을 투약한 그런 시험 결과입니다. 당시 우리 회사가 화이자에 인수가 되었고요. 제가 그 당시 제 사진이 여기 있네요. 제가 그 당시 좀 더 젊어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화이자와 협업 관계를 가졌는데 궁극적으로 화이자에 인수되었고요. 이러한 약물 개발의 그 임상시험의 경과를 보시면 지금 현재 HDL 약제와 관련한 임상시험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ETC
216에 대한 실험도 있었고 ETC 642에 대한 실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약 개발에 제가 직접 관여를 했고요. 대규모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ETC 642와 관련해서는 거의 7,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시험으로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용량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임상 시험을 통한 안전성에 대한 결과가 내년에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CSL 112 시험인데요. 이것이 바로 콜레스테롤 배출 능력을 향상시킬수록 관상동맥 질환이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 시험이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저는 우리 실험실에서 한 연구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폐혈증에서 HDL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 연구에서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도톡신 내독소는 물리적으로 APOA1 및 HDL과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작은 그런 회사에서 이런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실험을 했을 때 환자의 내피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근거가 존재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폐혈증에서 지금 많은 그런 지출이 있죠. 미국에서 연간 입원 환자만 140만 명이고 사망자가 25만 명에 달하고요. 폐혈증 치료에 140억에서 170억 달러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sepsis 폐혈증에 과 관련한 HDL 약제를 개발을 하게 되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테드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 테드 박사님은 폐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이 실험에서 2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고 이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240명의 환자인데요. 일부는 폐혈증이 있는 환자이고 일부는 폐혈증이 없는 환자입니다. 폐혈증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HDL을 투입을 했을 때 생존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폐혈증으로 사망한 환자를 봤을 때 이들의 HDL 수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거의 14mg 수준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폐혈증으로 입원했지만 살아남은 환자들을 보니까 HDL의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HDL이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 마커이고 HDL 수치가 높아질수록 환자의 예후가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혈증 치료에 있어서 동물과 관련하여 HDL을 투입을 함으로써 치료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 전에 전임상 단계에서 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리피드를 활용을 해서 스핑고미엘린, 인지질의 한 종류죠. 이것을 넣어서 HDL을 투약을 해보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그 투입 전과 이후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DL의 투입 양에 따라서 효과가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켄터키 대학교에 있는 샹한리 박사님도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에서 폐혈증을 유도를 했고요. 여기에서 20마리의 쥐로 구성된 시험군을 구성을 했고
이 중에 50%가 HDL을 주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HDL을 투약을 했더니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추출을 해서 봤더니 사이토카인 레벨도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정상쥐에서 까만색으로 그 콜레스테롤 레벨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HDL 약제 투약으로 이 폐혈증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봐도 정상 쥐의 체온은 한 40도 정도 되는데 폐혈증이 있는 환자는 파란색이죠. 이 체온이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DL을 1회 투약함으로써 체온도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바이오마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토카인 방출입니다. 이것은 폐에 그런 폐색전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폐혈증에서 중요한 그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토카인 방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토카인 방출로 인해서 크게 위험해질 수 있는데 HDL 투약으로 이것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빨리 발표하도록 할게요. 저는 우리 제임스 문 박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와 협업하고 있는 박사님인데요. 미시건 대학에서 같이 가르치고 있고요. 같이 또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문 박사님과 저는 함께 교수직을 시작을 했고 당시에 저 남편 학과장이셨습니다. 그때 백신을 전달하는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당시 제임스 박사님께서 면역학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관련 기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희가 함께 에보큐라고 하는 기업을 설립하게 이릅니다. 저희는 HDL을 사용을 해서 캔서, 암 백신을 전달을 합니다. 암 백신은 이러한 저희의 그런 전달 체계를 통해서 어디든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HDL 나노디스크라고 하는 전달 물체가 굉장히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독성이 낮고 또 면역 체크 포인트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표면에 보면은 우리 이 나노디스크에는 여러 화물 적재 장소가 있기 때문에 항원과 보조제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디스크는 항원 전달을 이 림프노드, 림프절까지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인솔루션 없이도 펩타이드의 전달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배, 항원 전달이 28배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세포 바이오마커를 보시면 독성 마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항원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T세포 면역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나노디스크는 사이토톡신 측면에서 35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쥐와 관련한 암 모델이 있었는데요. 1회 암 백신을 투약함으로써 항체를 전달할 수 있었고
이 치료를 통해서 정말로 효과적으로 질병으로부터 크게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쥐가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면역 체크포인트를 차단했을 때 그 효과가 높았는데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받은 쥐는 전원 암으로부터 보호가 되었고 암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자가면역 질환 연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약제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면역 내성을 높이는 펩타이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나노디스크의 작은 입자는 림프절, 간, 비장 등 다양한 부분에 다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동물에서 다발성 경화증에 있어서도 HDL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티젠을 전달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HDL 약제 측면에서 저희 기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암젠은 저희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고 또 올해 길리어드가 저희 회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요약하도록 하겠는데요. 합성 HDL은 자연의 나노 치료제입니다. 다양한 HDL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00명의 환자들에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심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HDL 3상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HDL의 수치는 장수인자입니다. 이것은 또한 암을 치료하는 또는 예방하는 그런 약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모든 분들께 저희 연구에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이렇게 이 심포지움을 통해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이런 임상시험과 연구에 있어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안나 신대만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쉽고 재밌게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실까요? 네. Good morning. 예, Your 안녕하십니까? presentation was very good and very 좋은 informative. 발표 So I 유익하네요. have one question. 감사드립니다. You 질문이 are 하나 using this 있는데요. SHDL as SHDL을 some kind of a vaccine or some drug kind. So 백신에 is there no any 사용하고 chance of some 계신데요. immune rejection is there? 여기에 면역 보호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Immune rejection. 면역 Because 거부 반응이 as it's a 생기지는 foreign 않을까요? particle, foreign protein, so there's some chance our 이런 body will 단백질 respond and 입자이기 you can say 때문에 person to person it will 면역에서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I do not use the particle made of the full length APA1. 전장 아포지에서 나온 그 펩타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입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합성 EGT642는 합성 펩타이드입니다. 이러한 펩타이드는 면역
반응이 최소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타이백타이드, 엔타이바디가 굉장히 인체에서는 작게 나타납니다. 우리 동물 연구에서 자가 면역 질환을 연구할 때 제가 항상 면역 반응을 살펴보거든요. 그 항원의 반응뿐만 아니라 이 펩타이드의 반응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합성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역 거부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안나 쉰델만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